안녕하세요. 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지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모바일 쪽으로 해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모바일 쪽으로 하면은 나중에 빌드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PC로 먼저 해보고 모바일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해볼 거는 요걸로 해볼 거예요.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만들어 봤는데 요거예요. 이거 뭐냐 볼게요. 총 쏘고 점수가 안 올라가네. 타이틀을 시작 안 했네.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씬 전원 들어가 있고 UI 버튼, UGI를 통한 버튼 사용부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씬 전환되면은 이제 이렇게 점수 올라가는 거 다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Don't Destroy Unload라고 해가지고 원래 씬이 전환되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음 씬에게 로드가 되는데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게임 매니저 물려놓으면은 이전 씬에서 저장됐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여기 좀 많이 축약이 돼 있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스카이박스, 뭐 머터리얼 색상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색깔 다르게 나왔죠. 뭐 파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그거하고 뭐 에셋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UI도 버튼 들어갈 거니까 뭐 됐고, 뭐 그래요. 저기서 발사대에서 일정하게 나온 코루틴이라는 것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코루틴? 이거 어쨌든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이번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응용하면은 뭐 대충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보겠습니다. 벌써 2분이 흘러갔어요.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뭘로 만들까요? 슛, 슛, 슛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슛. 네, 여튼 알아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볼게요. 3D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요. 음, 어, 빠른 시간에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 30분 내로 만들어 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될 거를 잠시 말해드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일단 인스턴테이트라는 오브젝트 생성 프리팹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테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할 거고, 다음에 레이캐스트라는 애를 써서 이제 총알이 날아가면은 총알을 직접 쏴서 얘가 직접 물체에 부딪혀서 작용하는 거를 프로젝타일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총알이 계속 날아가다 보면은 이게 많이 발사가 되면은 부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키스트라는 애를 사용해요.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그게 닿는 애를 식별해서 이제 좀 뭐랄까 알고리즘 짜여진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레이키스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타일 방식은 계속 총알로 오직들을 생성하니까 생성 제거 엄청난 성능 저하를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캐스트 방식을 써서 이제 구현을 하기도 해요. 구현을 해요. 예, 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구현을 해요. 레이캐스트 갖다가 일단 레이캐스트 써서 뭐 히트 네임을 써서 뭐 레이저 광선이 맞은 오브젝트를 판별할 수도 있고 그렇고 한데, 이 레이저 광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 게임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광선이에요. 근데 개발할 때는 이게 안 보이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드로우레이라는 거를 사용해. 디버그.드로우레이. 이거는 씬 뷰에서만 보일 거고 게임 뷰에서는 안 보여요. 이거는 오로지 이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디버그.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는, 디버그.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 있죠.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실제 게임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빌드해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빌드할 때는 요 디버그 해놓은 거 있죠. 이거 다 지우는 게 좋아요. 이 디버그 로그조차도 성능에 저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매니저에서는 싱글턴 방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사실 이해하기가 일단은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매니저 애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프로그래머 나름이라서 이게 좋다고 막 쓰시면은 싱글턴을 막 쓰시면은 진짜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싱글턴 패턴은 조심히 써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예, 싱글턴 패턴. 네, 여튼 이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타겟에서도 이제 리지드 바디에 애드 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통하면은 물체를 일정 속력으로 힘을 줘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에다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물체에다 힘을 가하는 함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컬리전 엔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발사, 코르틴 사용하죠, 여기서. 뭐야, 코르틴 사용하죠. 코르틴 사용하는 거 볼 거고, 여튼 지금 함수 이름을 되게 발사 막 이렇게 했는데, 발사 포지션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건 막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안 하신 게 좋아요. 이런, 뭐 이제 발사대 뭐 이런 거 영어 찾아서 하세요. 아유, 변수명 지어주는 사이트 다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고요.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이용해서 시점 변환하는 거, 막 고개 돌리는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튼 그렇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에셋을 먼저 다운받도록 할게요. 필요한 에셋은 일단은 에셋 스토어 가시면요. 뭐 있을까요? 일단 스카이박스 먼저 받아볼게요. 스카이박스 썼던 거예요. 스카이박스 썼던 거 받아볼게요. 스카이박스 검색하시면은 어떤 거죠? 이건가요? 아무튼 이거 같습니다. 요거 이미 다운받았던 거면은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임포트 해서 다 임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식스 사이드 스카이박스 만들어 봤죠? 그거 기억해내셔서 만들어셔서 적용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셋. 스탠다드 에셋. 왜냐면은 여기 바닥 있죠? 이거 바닥 그 잔디예요. 그때 썼던 잔디 있죠? 터레인에 깔았던 잔디예요. 잔디하고 파티클 시스템 좀 쓸 거예요. 파티클 시스템 아까 말을 안 했네요. 파티클 시스템도 같이 임포트를 할 건데 제가 이거 파티클 시스템하고 인바이런먼트만 따로 빼서 임포트를 시키니까 오류가 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서 쓰는 스크립트를 좀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를 안 나게끔 하려고 스탠다드 에셋 전부를 임포트를 시켜볼게요. 이거는 일단 한번 임포트를 시켜볼게요. 잠시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떴으면은 그냥 이대로 임포트를 시켜줄게요. 또 기다릴게요. 다 됐네요. 와, 오래 걸렸죠. 지금 오류가 나는데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 콘솔에서 오류가 뜨면 클리어를 눌러줘요. 또 오류 뜨나요? 안 뜨죠? 안 뜨면 됐어요. 해봅시다. 중간에 뭔 오류가 있었나 보죠. 전 몰라요. 예. 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또 추가를 해야 될 게 이제 샷건을 검색해 볼게요. 샷건 어디가 있을까? 뭐더라? 뭐 썼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기서 가격을 0달러 대로 해볼게요. 어디 거더라? 기억이 나질 않네. 이건가? 여기 건가 봐요. ADEQUATE 이거 샷건 맞는 거 같나? 잠시만요. 이건가? 잠시만요. 볼게요. 패키지를 미리 보면 되죠. 이거 맞네요. 이거예요. 요거 다운받아서 임포트를 해주세요. 이것도 임포트를 해주고 다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냥 클리어 해주면은 클리어했을 때 안 뜨면 돼요. 안 뜨면 돼. 안 뜨면 되고요. 또 추가해야 될 게 뭐 있나 볼까요? 사운드가 뭐였더라? 사운드가
건 사운드였나? 건 사운드를 검색하면은 가격을 또 0달러로 만들어 줘야죠. 만들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다운 받았던 거를 볼게요. 이것도 여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 참. 음, 뭐가 있을까요? 어디였더라?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기다려줘요.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요거 포그 오브 워건 사운드 FX 요거 인투 워터 보이드 사운드 디자인 거 임포트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임포트를 다 해주세요. 그냥 뭘 귀찮게 해제를 해요. 님들 저기 최적화하실 때만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볼 때는 일단 저는 뭐든지 구현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최적화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최적화 되게 중요한데 일단 구현을 해야지 뭘 최적화를 하든 말든지 하죠. 구현 단계에서부터 최적화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맞아요. 최적화 중요합니다. 최적화 안 하면 혼나요 진짜. 근데 저는 일단은 만들고 나서 리팩토링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계속 소스를 찾아보다 보면은 뭔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든가 아니면은 이제 get 컴포넌트나 뭐 게임 오브젝트 점 파인드 이런 게 되게 비용이 비싸요. 유니티에서 사용하면은. 근데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하면은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최적화된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만들고 나서 보시죠. 예, 여튼 지금 바로 런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용량이고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짭시다. 시작해볼게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일단 아까 플레이어가 서 있던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일단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비율돼 있죠. 요거 게임 뷰의 왼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거의 다 16대 9잖아요.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도 16대 9고 2540 곱하기 1440도 QHD거든요. 그것도 16대 9예요. 대부분의 해상도는 16대 9로 적용되고요. 핸드폰의 경우 18.5대 9였나 그럴 거고 18대 9도 있고요. 되게 변종 해상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어디에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는 해놔야 돼요. 해상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16대 9로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닥을 만들 거예요. 플레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플레인의 위치는 일단은 요거 위치 정하는 거 있죠. 요거는 그냥 일단 따라 하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직접 구현할 때 위치 맞추면 되고요. 지금 따라 하세요. 0,0,0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가 따로 말 없는 건 그냥 따라만 하세요. 그냥 0,0,0,0으로 위치 지정해 주시고 지금 이거 크기는 20으로 할게요. 이거 크기도 일단 뭐 그냥 크기는 여러분들 알아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저 따라 하시면은 일단 아까 보신 그 게임 간단한 게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와 주시고요. 여기다 추가해야 될 거는 뭐냐 뭘까요? 여기다가 그거를 칠해야 되죠. 여기다가 머티리얼을 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해 볼게요. 여기다가 폴더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폴더 만들기 전에 그냥 폴더 그래 폴더 만듭시다. 머티리얼 만들어서 01점 머티리얼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야지 맨 위로 올라오죠. 숫자부터 정렬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스 네, 그랬대요. 엔바이러먼트 스탠다드 에셋에 엔바이러먼트가 있어. 환경 항목에 가시면은 터레인 에셋에 있을까요? 예, 터레인 에셋에 서페이스 텍스처 표면 텍스처 들어가시면 제일 많이 보던 게 있죠. 그래스 힐 알베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래스 힐 알베도를 드래그해서 그래스 머터리얼에 알베도 항목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입혀져요. 간단하죠. 참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튼 그리고 에셋에 있는 글래스 머터리얼 있죠. 이게 지금 바뀌었죠, 풀로. 그리고 이걸 드래그를 해줘요. 와, 뎁다 큰 풀이 생겼어요. 뎁다 큰 풀을 아까처럼 조금 자잘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타일링이에요. 지금 타일링이 몇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저 지금 25 곱하기 25로 돼 있어. 이거를 조금씩 해볼게요.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 안 바뀌네요. 여기 게 아니에요. 와, 나 이게 아니라요. 위에 거예요. 밑에 타일링 말고 위에 타일링. 예. 자, 이걸 조금씩 바꿔볼게요. 10 곱하기 15 좀 자잘해졌죠. 25 곱하기 25 좀 더 자잘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은 또 뭘 해야 되냐? 여기선 할 거 없어요. 지금 바닥 깔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뭘 할까요? 스카이박스 만들어 볼까요? 지금 하늘 되게 밋밋하죠? 스카이박스 만들어 볼게요. 스카이박스는 저번에 했던 강좌 중에서 찾아보고 식스 사이드 스카이 박스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식스 사이드로.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어디서 적용시키냐? 에딧에 있나요? 에딧? 어디에 쓸까요? 스카이박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딧 프로젝트 세팅 어디 있을까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망했다. 윈도우에 있어요. 윈도우 렌더링. 윈도우의 렌더링에 라이트 세팅이죠. 라이팅 세팅에 가시면은 스카이박스 머터리얼 넣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진 스카이박스 머터리얼 넣어주시면은 와, 대박. 밤이네요. 좋아요. 게임 뷰가 그럴싸해졌죠, 아까처럼. 여튼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른데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누르시면은 샘플씬 저장됐어요. 어디에 저장됐냐? 여기에 저장됐어요. 됐고요. 그럼 이제 배경과 바닥은 다 끝났어요. 플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는 캡슐로 만들었어요.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볼게요. 캡슐로 돼 있어요. 플레이어가 실제로 FPS 게임에서 자기 자신의 캐릭터는 안 그려요. 근데 그림자 때문에 좀 그렇죠. 이건 또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 자신의 캐릭터는 안 그리고 상대방 캐릭터만 그리게 돼요. 이렇게 총만 살짝 지워주고 1인칭 하는 거죠. 1인칭 게임에서는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상 바닥에 비친 나를 보면 캡슐이에요.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 해볼게요. 여기에서 캡슐 하나 넣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 캡슐 되죠. 이거의 위치를 어떻게 해주냐, 또 따라 해보세요. 일단 여기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0 0으로 해볼게요. 0. 지금 Y가 묻혀져. 이것 때문에 좀 올려줄게요. 적당히 올려주세요. 1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절하실 때요, 딱딱 되잖아요. 지금 이게 컨트롤을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있죠,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딱딱 올라와요. 그리드에 맞춰서 이 칸의 격자에 맞춰가지고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동이 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조금이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엇갈려요. 무조건 일식 이동해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컨트롤 누르면 일식 이동하는데, 대신 조금 움직여 놓고 여기서 컨트롤 누른다 그러면은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만족할 만한 그런 걸로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캡슐의 위치는 0,1,0, 그 다음에 스케일은 그대로 냅둘게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플레이에 내가 총을 지어줄 거예요. 총 지어줄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총 지어줄 건데요, 일단 캡슐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꿀게요. F2키를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고요. 총을 지어줄 겁니다. 자, 총은 이렇게 지어줘 볼게요. 어디 있냐? 이거 폴더가 되게 많죠. 일단 요거 좀 해야 되겠네. 폴더로 99점 other asse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에셋을 다 넣어줘 보겠습니다. 샘플씬, 이건 오디오잖아요. 다 넣어줘요. 에셋이니까. 요 샘플씬은 저희 샘플씬이랑 다른 거예요. 이건 에셋에 있던 샘플씬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 있죠. 오디오에 대한 샘플씬이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오디오에 대한 샘플씬이 아니라 뭔가 있나봐요. 근데 저희는 안 쓸 거예요.
괜찮아요. 안 쓸 거니까 괜찮아요. 일단 폴더부터 정리해 줄게요. 스탠다드 에셋도 어쨌든 다른 에셋이야. 가버렸. 아, 오래 걸리죠. 스탠다드 에셋이 다 임포트 시켜서 많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분 벌써 20분 지났어요. 아씨, 이거 노답. 아, 완전 노답. 으아이야 차기야 차. 됐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총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샷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99 아더 에셋에 보면은 샷건 아래에 이게 있어요. 이거 마모 3 프리팹이 있는데 이거를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마다 이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샷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아래에 놓을게요. 아래에 놓고 보면은 헤드샷 했네요. 그리고 이 크기를 이렇게 저랑 똑같이 지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게임 뷰 10점을 보면서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정한 위치고요. 이거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실 때는 맞춰주시면 돼요. 뭐 총이 나가는 위치라던가 총이 나가고 맞아서 터지는 게 정확한 위치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맞춰준 거고요. 저처럼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 플레이어 아래에 있는 마르모 이거 3 프리팹 샷건 프리팹이라 할게요. 이 프리팹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프리팹 선택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요 애를 선택해야 돼, 부모를. 예, 샷건 프리팹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포지션을 0.33 곱하기 0.33, 0.2, 0.13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0,90,0. 그 다음에 스케일은 20%로 줄여줄게요. 0.2, 0.2, 0.2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가 저렇게 안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올 거예요. 총이 안 보이고 다르게 나오는데 요 카메라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카메라는 플레이어를 따라다녀야 돼요.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마다 이 게임 뷰에 중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움직여 볼게요.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플레이어로 끌어주세요. 그럼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생기겠죠. 이건 절대 샷건 플리팹의 자식이 아니에요. 플레이어의 자식이에요. 지금 같은 수준에 있죠. 예. 이거는 플레이어 아래에 메인 카메라가 있고 플레이어 아래에 샷건 프리팹이 있다. 메인 카메라와 샷건 프리팹은 동일한 선에 있다. 동일한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 여기 플레이어에 넣어주셨으면요. 메인 카메라 클릭해 주시고요. 값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포지션은 0,0.5, 0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요 캡슐 머리에 위치를 하게 돼요. 거의 사람의 눈과 비슷하죠. 그리고 총이 바로 앞에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게임뷰에 정확히 보이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1인칭 게임을 하듯이 표현이 될 거고요. 사실상 FPS 1인칭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캐릭터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바닥을 봤어. 내가 캡슐이야. 완전 절망. 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요 그림자는 나중에 뭐 따로 유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게 하거나 아니면 쉐이더를 좀 조작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저는 쉐이더를 모르기 때문에 여튼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해야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뭘 해주면 될까요? 뭘 해주면 될까요? 샷건 넣었고 이제 그러면은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에임이 있어야 돼요. 그 에임은요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릴 거고요.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받아서 이제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옆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옆에서 끌어와서 크로스거든요. 이게 크로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올릴지 에임으로 올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올려는 드릴게요. 올려는 드릴게 어디다 올릴지 모르겠어요. 봐야죠.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요거를 여기에 UI로 넣을 거예요. UI를 넣어야지 계속 시점을 따라다닐 텐데 일단 볼게요. 크로스를 UI로 넣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뷰에서 크로스 요 그립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자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텍스처가 지금 제가 만들 때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랄까, 핸드폰에 올라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텍스처의 크기는 2의 제곱승으로 크기를 정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1024 곱하기 1023, 뭐 512 곱하기 5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그걸 안 지켰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공식이면 나오죠. only texture with 그 넓이하고 높이가 4의 배수만 압축할 수 있다. txt5 포맷으로. 이게 텍스처를 압축을 해요. 저희 png하고 jpg 있죠. 그런 압축 방식은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압축 방식이고요. 이렇게 핸드폰이나 다른 데 뭐 올라갈 때는 핸드폰 같은 경우 etc, etc2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거든요. 그런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4의 배수, 뭐 2의 제곱 그런 정도가 돼야지 압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오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플라이 눌렀으면은 요거는 이제 UI로 사용이 가능한 텍스처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I를 만들어 볼게요. 에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3D 오브젝트 아니에요. UI에 뭘로 할까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만드시면은 딱 하나 떴죠. 와, 하나 떴어. 이거를 크로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UG UI에서는 그 모바일이나 뭐 컴퓨터는 요즘 16대 9로 다 통일이 되어 있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마다 해상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상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앵커 기능을 지원을 해요. 요거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Shift Alt 누르고,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그냥 Shift Alt 누르고 오른쪽 위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쪽이 딱 갖다 붙어요. 뭐 피벗도 이제 뭐 중심축도 이 이미지 중심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거든요. 이제 축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은 어쨌든 해상도가 바뀌면은 이렇게 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한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간단해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해상도에 따라서 잘 조절이 됩니다. 깊게는 설명 안 할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요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뭐가 다른지 깨닫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갖다 맞추면은 해상도에 따라서 이 도형도 변하게 돼요. 예, 도형이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상도에 따라서 UI의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가로 세로 크기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면은, 갖다 붙이고 이렇게 떼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상도가 변경이 돼도 버튼의 크기는 이제 요 도형 UI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제 요 꼭지점하고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설정된 요 꼭지점 앵커하고 거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직접 해보면 진짜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튼 이거는 가운데, 항상 가운데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Alt 누르고 가운데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크로스에 보면은 소스 이미지 있죠. 요거를 아까 요거 추가했던 이미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크기는 그냥 이렇게 냅두면 될 것 같아요. 크기는 적당해요. 이렇게 적당하지 않나? 보여줄까요? 이거 이렇게 했네요. 96에 104. 왜 이렇게 했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네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렇게 에임코드 상관없어요. 뭐 에임코 봐요. 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중앙 갔잖아요. 이렇게 백백으로 해요. 그냥 해주시고 뭐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기본적인 바탕은 끝났죠. 바탕 끝났는데 지금 거의 40분 지난 것 같아요. 끝났고요.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일단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러 넣어줘 볼게요. 봅시다. 그 전에 이거 아까 바닥을 안 움직여줬는데 바닥을 Z 값을 Z 값을 그냥
50 정도 움직여줘요. 왜냐면은 이게 플레이어 자체가 보시면은 약간 중앙에 있었잖아요. 지금 좀 뒤로 물러나 준 거예요. 어차피 위로 이렇게 딱 날아갈 거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도 못할걸요? 동작 잡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자,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셋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스크립트 추가해 줄게요. 플레이어 컨트롤 이렇게 해주세요. 컨트롤 주시고 열어주시면 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요거대로 한번 참고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어머나 하나하나 끼요. 일단은 마우스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이미 정의된 축이 있어요. 어디서 보냐? 에딧에 프로젝트 세팅 인풋에 보시면은 이런 프로퍼티들 있죠. 네임 마우스 X 그다음에 마우스 Y 이런 것들은 각각의 센서비티로 이렇게 마우스 무브먼트를 감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쓸 거예요. 이건 스트링 값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파이어 원 같은 경우는 뭐 마우스 0번 버튼이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스타트 함수는 안 쓸 거예요. 지울게요. 일단은 그 마우스의 움직임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하나를 인트 말고 플로트로 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로트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업데이트에 써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 그럼 업데이트에다 먼저 해볼게요. 마우스 움직이는 변수를 플로트 H 이건 호리전탈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호리전탈 먼저 할게요. 호리전탈 여기에는 뭘 대입하냐? 일단은 스피드를 대입할 거예요. 이거는 센서비티인데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감도 있죠. 기본적으로 아까 감도 설정이 됐는데 여기다 또 추가로 곱해줄 감도를 설정할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그것도 설정해 봅시다. 플로트 호리존탈 스피드는 0 F 그 다음에 vertical 스피드는 2.0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가로 세로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플로트 H horizontal speed 곱하기 아까 인풋에서 본 마우스 X라는 이름을 가진 설정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input.get axis 축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어디서 축을 가져오느냐? 축 이름 있죠? 여기다 축 이름 있죠? 여기다 아까 보시면은 보셨나요 혹시? 보시면은 이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ASWD 이거 FPS 많이 쓰는 거죠. 그냥 호리전탈 가져오면 아까 그 get axis 가로 열고 스트링 값으로 호리전탈 넣으면은 키보드에 WASD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마우스 X, 마우스 Y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센서 값을 가져올 거예요. axis. 그러니까 X축, Y축을 가져올 거예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호리전탈은 이제 마우스 X축을 가져올 거고요. 마우스 X를 가져올 거고요. 이제 또 V에는 vertical speed 곱하기 input.get axis 마우스 Y를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왔어요. 이제 마우스를 가져온 거예요. 마우스 값을 가져온 거고 이제 여기서 뭐 해줘요? 마우스 값을 가져왔으면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스크립트가 적용되는 건 어디예요? 플레이어예요. 아까 캡슐 있죠. 캡슐에 적용된 스크립트고요. 캡슐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값을 이용해서 캡슐을 움직여줘야겠죠. 고개를 틀어줘야 돼요. 시점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트랜스폼 디스를 명시를 해도 되는데 이거 명시를 해주면은 컴파일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화내요. 이름은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고 화를 냅니다. 디스를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로컬 오일러 앵글. 이게 오일러 앵글은 각도를 의미하는데요. 로컬 로테이션을 해주는데 얘는 쿼터니언이에요. 쿼터니언은 오일러 각과는 다르게 오일러 각은 짐벌락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쿼터니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4차원 목소수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컬 오일러 앵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던 각도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편해요. 네. 여튼 이 트랜스폼의 로컬 오일러 앵글스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플러스는 u 벡터 3 이제 마이너스 v, h, 0 해줄 거예요. 뭐냐? 이게 뭘까요? 지금 현재 각도에다가 지금 이 오브젝트의 각도에다가 계속 더해준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마우스 X축과 마우스 Y축을 더한다. 대신 Z축은 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X축과 Y축만 연산한다 보시면 돼요. X축과 Y축을 받아와서 현재 오브젝트의 각도에 반영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엑시스가 아마 0부터 마이너스 1.0부터 0을 거쳐서 1까지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계속 줄어들겠죠. 계속 내리고 있으면은, 그죠? 움직이는 게 계속 내려가 있으면은 계속 내리면 계속 내려가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를 붙인 건 반전을 의미해요. 반전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떼고 하면은 위아래가 또 반전이 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플레이어에다가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적용시켜 볼게요. 됐죠? 적용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마우스 감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시점 변환되는 속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죠. 대충 원리 이해하시겠나요? 되게 웃겨요. 근데 엄청 웃김. 플레이어 열심히 움직이죠. 되게 웃겨요. 여튼 웃깁니다. 네. 움직임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눌렀을 때 총알이 나가야 돼요.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나가야 되냐 볼게요. 이제 업데이트에다 넣는데 사실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요, 되게 그거예요. 되게 이게 사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호출되는 속도는 다르지만 상당히 부하가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에 넣으면은 사실 부하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능은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드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닌가요? 일단 저는 만들어 보고 나서 수정하자 라는, 물론 좀 잘 알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잘 짜면 좋죠. 근데 다 되나요? 힘들어요, 초보는. 예,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성능을 생각하면 짜긴 하는데, 일단 초보분들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먼저 짠 후에 나중에 좀 더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시점을 계속 움직이게 됐으면 그 다음 마우스로 이제 총알을 발사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이 눌렸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if 계속 업데이트면 계속 돌다가 이제 if input 이제 get 마우스 버튼 다운 눌렸냐, get 마우스 버튼 다운 눌렸냐를 확인한 함수거든요. 그거에서 0을 하면은 이게 왼쪽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1이 오른쪽, 2가 가운데 버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0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if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if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0을 눌렀어요. 0을 넣었어요. 이제 마우스를 누르면 뭐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짜셔야죠.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함수로 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프로젝타일 방식하고 레이캐스트 방식 둘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프로젝타일 방식 먼저 할게요. 프로젝타일 방식은 간단해요. 총알 소환하면 되거든요. 인스탄티에이트. 이게 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프리팹 오브젝트를 품고 있다가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팡 하고 생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뷰렛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인스펙터 뷰에서 총알 오브젝트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환이 돼야겠죠. 뷰렛. 자, 이게 생성이 됐고요. 어디에다 생성할 거냐? 저는 따로 위치를 지정할 거예요. 총구 앞에다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총알이 나오게 할 거예요. 생성이 되게. 그러면은 그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위치 지정은 어차피 위치값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게임 오브젝트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형 변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가져올 수 있긴 한데 트랜스폼이라는 변수가 그 자료형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좀 더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뷰렛 포지션 해서 이건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뷰렛 포지션을 가져올 거고 뷰렛 포지션에 로테이션을 가져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볼게요. 자, 생성합니다. 뷰렛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게임 오브젝트를 어디에 생성할 건 이게 인스탄테이트가 이게 9개나 오버로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생성할 겁니다. 총알을 이 게임 오브젝트 변수에 저장된 프리팹 오브젝트겠죠. 를 생성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것도 트랜스폼 변수에 저장된 뷰렛 포지션이라는 것의 위치에다가 생성할 건데 걔랑 뷰렛 포지션이라고 저장된 애랑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생성할 겁니다. 이거예요. 아, 말이 어렵죠? 좀 더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를 보시면은 자, 컴파일 중이죠. 컴파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컴파일 다 됐어요. 컴파일 됐고 플레이어 컨트롤 보면은 스크립트 보면은 뷰렛하고 뷰렛 포지션이 나오죠. 내가 이제 딱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갈 총알이 될 프리팹 오브젝트랑 총알이 나갈 위치를 링크 시켜주면 돼요. 어디다 할 거냐 봅시다. 일단은 총알부터 만들어 볼게요. 총알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위해서 3D 오브젝트 총알 동그라져 스피어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뷰렛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뷰렛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총알은 이렇게 해줄게요. 어떻게 해줄까? 총알은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 보시면은 총알은 어떤 물리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드포스를 통해서 앞으로 쏴주려면은 리지드 바디라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력도 적용해서 앞으로 나가 멀리 가면은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예요. 유지 그래피티 해제를 하면은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총알은 끝났어요. 총알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프리팹으로 저장해야지 아까 그 인스탄테이트 함수에서 불러올 수 있는 프리팹 오브젝트가 되겠죠. 프리팹을 저장하기 전에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하고 뷰렛을 드래그해서 프리팹에 저장해 주세요. 프리팹 안 갔어. 이거를 프리팹에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프리팹 저장이 끝났어요. 그럼 뷰렛은 삭제해 줘요.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면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애가 된 거예요. 꺼내서 쓸 수 있는 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 뭘까요? 모르는 애가 생겼어. 삭제.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삭제해줘요. 삭제. 해주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은 뷰렛에다가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은 생성될 뷰렛은 여기 아까 그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 있죠? 그게 여기 저장된 거예요. 이제 저장이 됐는데요. 그럼 이 총알이 생성될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총알이 생성될 위치는 이 총구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총구 앞으로 어떻게 정하냐?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고 요거 이름을 뷰렛 포지션으로 하고 플레이어 아래에 샷건 오브젝트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총알 나가는 곳은 샷건 총에 귀속이 돼야 되니까 샷건 아래에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돼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값을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은 요건 이제 사실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총구 앞에다가 딱 갖다 대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3D 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노가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뷰렛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요거 값을 포지션을 마이너스 4.906 곱하기 마이너스 4.906, 마이너스 667, 0 잠깐만요. 마이너스 4.906, 0.667, 0.045 해주시면은 바로 앞까지 가고요. 로테이션은 0, 마이너스 90, 0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총구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맞추실 경우에는 총구에다가 바짝 붙이지 마시고 좀 떨어뜨려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총알이 가끔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큼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알이 생성되는 위치도 이렇게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젝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뷰렛 포지션에다가 방금 생성한 뷰렛 포지션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어지죠. 이제 생성한다. 총알을 아까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 게임 오브젝트 생성된다. 어디에? 내가 갖다 둔 위치에 갖다 둔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 방향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있죠?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이 방향을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하시면은 총알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아까 좀 이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방향까지 대입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알이 생성될 때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봐봐요.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생성이 되죠. 파란색이 앞으로. 근데 만약에 아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얘도 생길 때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평행되게. 등 그렇다는 거고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총알이 생성되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저 플레이어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는 다 됐어요. 마우스를 누르면 총알까지 다 발사하니까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8강의 일부, 이제 8강 끝내보고요. 8강이 좀 길어진 관계로 이걸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9강에서는 요거를 이어서 한번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